It's the thought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Elton John and to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When the n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s got you falling behind, just dream about that moment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Then you say,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and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make a place and live just like we're golden and rolling like we're dancing fools. We don't need to worry, just when we fall we know how to land. Don't need to talk the talk, just walk the walk tonight. You know just how to bridge us with the right vibe, yeah. Cause there's no looking back, there ain't no one to prove we don't got this on lock, yeah. The wait is over, the time is not, so let's do it right. Yeah, we'll keep going and stay up until we see the sun. That we can keep the fire alive. Cause it's not over till the summer. Say one more time. Say,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break our pants and live just like we're golden and rolling like we're dancing fools.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신청곡이 말이죠.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 마이크 송님의 신청곡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이 노래를 틀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곡에 아주 특별한 안무가 있는데 수어로 말이죠. 즐겁다, 춤추다, 평화를 뜻하는 안무가 나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야, 저 몰랐어 이게 수어인지. 이게 국제 수어래요. 원래 수어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평화 상징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전 세계인이 같이 즐기자는 의미에서 국제 수어를 택했다고 하네요. 야. 그리고 이 안무를 위해서 전문가분들, 수역 통역가분들 시작해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게 수어가 또 표정이 중요하대요. 똑같은 동작이라도 표정에 따라서 이거를 느낌이 다르대요. 반갑다는 뜻도 있고 즐겁다는 뜻도 있고 이래서 즐겁다를 표현하려면 표정으로도 엄청 즐겁게 이렇게 해야 된다. 뭔가 이렇게 표정으로 확. 그래서 수요 통역하시는 분들 보면 표정으로 그걸 다 얘기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MB 뉴스 아이템 때문에 저희 수어 통역사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네. 같은 말을 해도 예를 들어 뭐 신조어 같은 경우에는 너무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어렵죠. 그런데 이제 표정 같은 걸로 뭐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칭찬할 만한 정말
되게 선한 영향력인 것 같다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네. BTS는 뭐 하는 것마다 이렇게 그러게요. 정말 존경스러울 수가 있나요? 네. 감동입니다. 정말 수어 안무를 커버하는 영상도 되게 많이 올라왔고 네. 특히 농인들이 요즘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아. 이 입 모양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많이 힘드시다고 그랬는데 이거 보고 굉장히 감동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BTS가 최고요. KJJ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네, 삐까. 수어는 언어, 수화는 수어로 대화하는 거라고 심은정님께서 얘기해 네. 주셨고요. 오 미라클님이 안무에 대한 의미에 뭉클해서 한동안 여운이 남았습니다. 제 명찰이 자꾸 반사되나 봐요. 네. 네. 마이크송님이 청각인까지도 배려하는 선한 영향력에 방탄하셨습니다. 강민승님이 도쿄올림픽 때는 프리데스크 하나요? 하셨는데 잠시 후 두목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예. 삐까번쩍님이 하나의 언어로 존중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수경님이 이런 뉴스 전달해 주시는 김민호 아나운서님 훈남이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네. 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약간 셰프 같아요. 느낌이. 아 그런가요? 이렇게 네. 소금을 뿌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예. KJJ님이 수화도 나라마다 좀 달라서 통일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설명해드린 건 이제 국제 수어, 네, 국제 통용된 수어. 모든 나라가 알아들을 수 있는. 네, 제가 이제 계속 많이 들어오시고 계시니까 오늘 첫 번째 준비된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프리 초대석은요 기획취재팀의 양효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좀 유쾌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얼굴만 뵈면 너무 네. 행복해지고. 야, 예. 네. 아니 게다가 지금 그런 얘기 좀 주변에 좀 많이 해주세요. 사내에 좀 이렇게. 그럴까요? 예. 이세희님이 양효걸 기자님이다. 이사나님도 로드맨의 팩트맨. 양효걸 기자님 이제 자리를 좀 양효걸 잡아가네요. 기자가 발음하기가 참 힘들어요. 네, 양호걸도 아니고 양효걸. 이게 제가 입사한 이후로 뉴스 데스크 앵커 분들이 제가 리포트를 할 때마다 이름을 이제 호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안 틀린 분이 한 분도 없는. 예, 양호걸 아니면 양효결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해하고, 다 이해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외전 앵커이신 권순표 앵커가 제발 개명하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도 진지하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너 계속 이 생활 할 거지? 이러면서 그러면 이참에 좀 바꿔보는 게 어떠니? 더 연차를 먹기 전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인데. 그래서 단호하게 거부를 했는데 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좀. 그래서 모 선배가 출연하면 전체 이름을 안 얘기하고 양 기자라고 예. 선배도 있었어요. 약간 불안하다 싶으면 양 기자로 그냥 통일하자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는 오늘 안 틀리기로 일단 약속을 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양 기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기 여기 거기 뭐 이 셋 중에 하나. 예. 네. 효형으로 합시다라고. 그러게요. 이수경님이 성을 제외하면 그래도 할만한데 성 붙이면 혀가 꼬인다고. 이사나님이 로드맨 거리의 경제 주말을 이끄는 두 코너가 자랑스럽습니다 하셨어요. 뭐, 감사합니다. 앨리스인 런던님께서 런던에서 공부하신 분. 그렇죠. 예. 네. 아이디도 런던이시고. 이 등록금이 또 이게 또 이렇게 빛을 발할 때가 있나. 무소식이 희소식님이 양효걸 기자님이다 하고 반가워하시고. 네, 미라클님도 생활과 밀접하게 동반하는 경제와 인프라 문제 등을 세심하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여기 굉장히 뜨거운데요? 여기가. 게다가 오늘이 또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는 얘기.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이고 사실 이제 저는 좀 늦게 합류했습니다만 이 로드맨이라는 코너가 첫 방송이 나간 지 1000일째 된 날이에요. 오늘이 딱 1000일. 어마어마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같이. 오. 옛날 사람이야. 옛날 사람이야. 한번 제대로 부르시죠. 1000일 동안. 성대모사 아닌 성대모사고. 네. 이게 사실 1000이라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데 이게 단일 코너로 이렇게 오래 간다는 게 사실 기자 생활 하다 보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근데 무려 3대 팩트맨이잖아요. 전 3대 팩트맨이고 그 염기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안 가본 현장이 없을 정도로 이게 그냥 스튜디오에서 뭐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현장으로만 1000일을 버텼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대 팩트맨 남영석 기자의 어떤 기획이 이게 긴 생명력을 가졌다는 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자막으로도 지금 경축 네. 해주시고 네. 계시고요. 네. 3대 팩트맨. 아까 부랴부랴 또 준비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무소식이 희소식님이 MB 네. 뉴스 토론하실 때부터 지켜봤다고. 아. 오, 굉장히 양효골 기자에 아, 관심이 예. 많으신 분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 사실 MB 뉴스에서 임경아 기자랑 토론했다는 걸 토론을 최근에 했었죠. 알았어요. 악마의 대리인이라는 그러니까요.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어떤 이 조현영 선배가 원래 이 소비더머니에 조현영 선배가 기획을 했는데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냥 가볍게 와서 방송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근데 바로 또 편집해가지고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믿으면 안 되겠다.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찍으면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 또 이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네. 지난번에 그 의료 붕괴편 로드맨이 이제 진료 안 합니다. 이제 진료 안 합니다가 이제 조회수 100만을 넘었습니다. 오, 사실. 그때 네. 80만 넘었다고 네. 저희가 이게 전해드렸는데 로드맨 단일 컨텐츠로는 뭐 90만은 넘은 건 있었는데 처음으로 100만을 넘겨서 이 사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구나. 그러다가 이제 로드맨이 이제까지 쌓아온 굉장히 그게 많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정립된 마일리지가 좀 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날이다. 예. 저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제 1대 팩트맨 남영석 기자와 이제 염기현 기자가 참 고생을 했구나. 라는 걸 이제 좀 새삼 좀 알 수 있었어요. 현장에 네. 가보면. 계속 이제 그 전에부터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겸손함을 표현하고 계신데 표정은 약간 내가 합류해서 이런 거다라는 느낌이 좀 사실상 뭐 이게 뭐 잘 이어받았다고 봐야죠. 사실. 네. 원래 이럴 때 딱 날개를 딱 달고 가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바뀔 때가 위기거든요. 아. 네, 근데 6개월을 잘 넘겼다. 이렇게 자평을 좀. 맞아. 드디어 이제 속마음 나왔어요. 너무 또 소외되면 안 되니까. 내가. 점점점 이렇게 볼륨은 줄어든 것 같아요. 팩트맨. 이렇게 볼륨은 이제 야 시간 좀 줄여라. 너무 길다 이러면은 이제 팩트맨부터 좀 쳐내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마음이 아프죠. 현장을 갔다 오면 사실 이게 다 자식 같거든요. 그렇죠. 이거 드러내라 하면은 끝까지 버티다가 팩트맨 드러내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건 이제 장기적으로 좀 건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네. 본격적으로 거리의 경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요즘 이제 뭐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특히 물가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맞아요. 예, 이 물가가 사실 또 경제 주요 변수 중에 하나고 가장 피부에 와닿는 때 물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오늘도 좀 큰 뉴스들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좀 상징적인 건데 라면 값이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뭐 오뚜기라는 제가 즐겨 먹던 예. 라면인데 거기서 지금 평균 11.9%인데 이게 상승폭이 굉장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은 2008년 4월 이후에 13년 만에 지금 올린 겁니다. 2010년에는 약간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뭐 대승적으로 좀 이렇게 내렸다가 이게 13년 만에 이제 다시 오른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라면이 올랐다라는 거는 사실 그냥 라면 자체가 올랐다기보다 이 서민의 대표 음식이 이렇게 오르면서 나머지 어떤 식품도 동반 인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네. 어떤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편이 있었고 네네. 사실 거래 경제 2편에서 인플레이션 한번 다루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달걀 얘기 나오면서. 예, 달걀 얘기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라면의 주 원료가 뭐 소맥이나 아니면은 이제 팜유 뭐 기름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원자재 가격이 확 오르다 보니까 그거를 좀 버티다가 결국은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굉장히 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사실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는 인플레이션 논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맞냐 지금이 네. 언제까지 갈 거냐 그 인플레이션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가 막 학자들 간의 기관 간에 굉장히 지금 논쟁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경제 얘기를 하면 또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연준에서는 일단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이게 일시적인 거다. 곧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질 거다. 이렇게 지금 계속 진화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갑자기 뭐 긴축으로 가거나 금리를 올리진 않을 거다 안심을 시키는데 사실 이제 거래 경제에서 또 다뤘었죠. 테이퍼링이라고.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다 다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화두가 계속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런 좀 댓글을 다신 분도 있어요. 네.
뭐 인플레이션 조장하냐, 인플레이션만 계속 얘기를 하냐, 뭐 오르길 바라는 것 같다 이런 좀 안 좋은 댓글도 있는데 사실 좀 이렇게 항변을 하자면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화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다루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 연준 의장, 이제 제롬 파월이라는 연준 의장님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일시적이다 하면은 그럼 긴축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고 주가가 확 뛰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힘을 이렇게 크게 받지 못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워낙 많이 올라서 네, 시장이 그러니까 그걸 주시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지표들이 일단 너무 막 안 좋게 나오니까 네네. 벌써 생산자 물가 지수가 7.3% 미국에서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5.4% 올랐거든요. 거의 13년 만에 최고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연준 입장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을 거다. 예.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강력하게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사실 저희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오늘 특히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라고 저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네. 결국은 또 올릴 거다, 뭐 올리는 논의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동결.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섣불리 이제 또 금리를 올렸다가 좀 살아나려는 경기에 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걱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이제 금리를 동결한 걸로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일단 연관이 좀 돼 있다는 거 서로 그런 거 좀 서로 하나만 볼 수 있는 그쵸. 게 아니라 다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그렇죠. 거죠. 이제 라면값만 저희가 라면값 올랐구나라는 거보다는 이게 어떤 경제 변화의 좀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는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갔던 거리의 경제 네. 좀 되짚어 보자면 저는 제목에서 예. 느꼈어요. 딱 왔어요. 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이유였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월급 받는 직장인으로서 보면은 요즘 이게 점심 때 밥 먹으러 나가기만 해도 야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좀 더 시키고 그러면 막 가격이 확 오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커피라든지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것도 막 이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목을 붙일 때도 이게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제목뿐만 아니고 제가 느끼는 거라서 이렇게 붙인 거고. 마중물림은 내 월급이랑 아이 성적만 빼고 다 오르는 것 같다고. 해묵은 난제죠 이거는. 예. 그러네요. 예.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이걸 좀 설명을 해줄까 해서 공사장으로 먼저 갔습니다. 공사장. 그래서 공사장. 한번, 예, 공사장. 왜 공사장을 갔는지는 이제 준비된 VCR 한번 보시면서 네. 네. 또 얘기를 해보시죠. 저는 지금 대구 시내 한 지하철역 공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불편하지요. 대골목같이 쪼매나 해갖고 어떨 때는 공사한다고 막아버리고. 일주일 안에 다 쳐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작업이. 지역민들은 빨리 안 한다고 또 뭐라 하시겠지만 돈을 들고 가도 못 구해요. 배로 올랐거든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때나 와서 실었걸랑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3분의 1 줄었다고 봐야지. 재고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예. 4만에서 5만 톤 정도 필요한데 지금은 뭐 10,000톤 정도. 이렇게 할당해서 판 경우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80년대 시멘트 가동 날 때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수요는 많은데 물건 공급이 달려 생산이 늘지 못하는 현상을 부정적 공급 충격이라고 합니다. 네. 원자재값 상승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저 정도일지는 몰랐어요. 사실 저도 현장에 가봐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어떤 시멘트를 나르는 이 기사분들의 증언도 이렇게 할당제로 판 적이 없었다. 자기가 이렇게 뭐 10년 넘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벌써 이제 이게 신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가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값 상승이 시멘트뿐만 아니고 이게 전반적인 원자재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좀 더 심각한 거고요. 음. 그래서
이번 편의 제목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네네. 이게 사실 용어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합성어인데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물가가 서서히 오르는 거랑 스태그네이션,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경기가 이제 지지부진한 네. 불황을 이제 합쳐서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하고 좀 구분이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물가가 오르면 좀 짜증이 나죠. 네. 하지만 경기가 좋을 때도 물가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들이 이제 원자재 사가지고 물건 빨리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 또 물건값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뭐 장사가 잘 되거나 소득이 많으면 물건 평소에 좀 못 샀던 것도 좀 사야겠다 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네. 되게 좋은 긍정적인 인플레이션인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놈은 굉장히 부정적이라서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러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 처방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경기가 이거 충분히 살아나질 않았는데 물가까지 이렇게 뛰면 어떡하냐라는 이제 걱정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예. 마중물님은 고철값 오르면서 농기구 전부 가격 인상했다고 말씀하셨고, 이사나님은 원자재 값이 오르면 일시적으로 공급량이 늘리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방국이면 네, 뭐 나와님은 공급업체들이 일시적이라 공급량을 늘리지 않는 게 문제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19 상황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19 상황이 사실 이제 지금은 사실 이렇게 이게 무조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로 세계 경기가 하강을 했다가 이제 회복하는 국면에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혼재돼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공급은 또 원산지나 원자재 그 공급하는 데서는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예, 충분히 충분히 있을 또 수 공급이 있죠. 없는 부분도 예.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복합적입니다. 하여튼 그 어떤 원인이 복합적이고 특히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생산 비용이 늘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 특히 반도체 가지고도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이 반도체 품귀 현상도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죠. 공급망이 좀 깨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로 나오는 좀 비용 인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복합돼 있긴 합니다. 다만 네.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수출을 주로 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거는. 오르면.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근데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사실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게 일단은 7, 80년대 이제 오일 쇼크 때문인데 본격적으로 사용이 네. 된 게. 그래서 이제 석유는 사실 자동차 연료지만 이 공산품에서는 석유가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맞죠. 네. 이게 지금은 사실 뭐 석유 의존도를 뭐 원유 의존도를 낮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플라스틱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산품은 다 이제 원유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재 중에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7, 80년대 오일 쇼크 때문에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아주 강하게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떤 경제에 미친 영향을 보면 반대로 그거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서 지금의 어떤 상황을 좀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준비한 VCR 한번 보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1970년대 후반 모습입니다. 잇따른 중동 전쟁으로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을 줄이면서 비상사태가 시작됐습니다. 석유 파동, 이른바 오일 쇼크였습니다. 석유 부족은 당장 공장 가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뜩이나 소득은 줄고 있는데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서민들에게는 직격탄이었습니다. 월급은 뭐 작년에 비해서 별로 오른 것도 아니고요. 물가는 또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오르고. 결혼한 지 2달 됐는데 노력해본 결과 지금 저축이 한 2만 원 됐어요. 참 어려울상 싶어요. 결국 오일 쇼크는 기름 아껴 쓰기로 시작돼 중산층 몰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꽤 오래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예, 저는 70년대, 근데 80년대. 저는 예. 제일 좋은 게 이렇게 넘어갈 때 참 좋더라고요. 옛날로 넘어가는 게. 네, 사실 이제 제가 보면은 이 아카이브를 넣은 이유가 사실 경제 현상이 오늘에만 일어나는 새로운 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도 과거에 이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오일 쇼크가 가장 큰 사례였고 네. 그때 교훈을 저희가 좀 요약을 하자면 처음에는 기름값이 오르니까 아껴 쓰자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원양어선에다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가고 막 이렇게 가다가 네. 사실 이게 물건값으로 이제 전가가 되면 계속해서 네. 원자재 가격이 그럼 서민들 생활이 가장 타격을 받거든요. 그렇죠.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서민들 생활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이 중산층의 몰락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게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물가도 오르지만 소득도 오른단 말이죠.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은 똑같은 거예요. 100만 원 똑같이 받는데 뭐 물가가 훨씬 오르면 실질적으로 월급이 줄어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뭐 돈이 많은 사람이야 뭐 저축해 놓은 걸로 쓸 수 있겠지만은 이제 서민이나 중산층한테는 치명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동원님이 항상 반복되는 경제라고 맞아요. 말씀하셨고, 허니님이 소득 올라봤자 물가 오름 결국 똑같음 하셨고, 이선원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이네 하셨습니다. 홍수표님이 선박 관련 주가 오르겠네 하셨는데요. 네. 플레이스테이션 아니고요. 네. 네. 삐까버쩍님, 스태그플레이션. 네, 스태그플레이션. 네. 다만 이제 이게 진짜 7, 80년대 그런 나타났던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이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있어요. 네, 하지만 네. 이제 저희가 우려를 좀 전하는 거고 뭐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자는 게 아니고 대비를 하자는 거니까요. 게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냐 논의를 볼 때 지금 철강 시멘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요 원자재 가격으로 계속 전이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 그 중에 저희가 또 현장을 가 보면 이제 자동차,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판매나 이런 주문을 하면은 사실 6개월 뒤에나 지금 받고, 맞아요. 예. 이게 차량용 반도체가 차량용 가장- 반도체가 또 가장 풍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원유만 좀 신경 쓰면 됐는데 지금은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다른 이제 현대적인 원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다 지금 풍기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런 공급 충격이 장기화되면 진짜 특히 우리처럼 아까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 같은 경우에는 좀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충격이 계속되기 전에 대비를 좀 일단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어떤 이제 대비책이 있을까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게 뚜렷 뾰족한 대책은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처방이 확실하진 않군요. 그렇죠. 이제 외부 충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일 쇼크만 해도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랬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쟁을 뭐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원자재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많은 원자재들이 가격이 오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공급선을 좀 다변화해서 한쪽에서만 좀 받지 않고 여러 군데를 좀 받는다든지 수량을 좀 조절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을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 효율화를 한다든지 해서 좀 비용 압력을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최대한 우리가 버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거래 경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 뉴스 콘텐츠 사상 처음으로 수요 공급 곡선을 좀 저희가 그려봤어요. 사실 이렇게 나오기가 뭐 다큐가 아닌 이상 사실 그렇죠.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 수요 공급 곡선도 저희가 최대한 쉽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대규모 재정을 풀 때는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는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득을 실제로 늘려야 되는데 물가만 올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적재적소에 좀 필요한 부분의 지원들이 좀 가는 정책이 좀 더 적합하다. 이런 또 지적들도 있습니다. 네. 네. 댓글로 푸더팬 여러분께서 예배자님은 거리의 경제 너무 유익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선영구님도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선영 아나운서가 콜라보를 기원해 보여요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예. 겨울이님이 제주도는 휘발유 값이 1690원이에요. 올라도 너무 올랐네요. 유가도 좀 지금 문제 네. 많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네.
이 소식이 이제 그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다시 보기 댓글이 칭찬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야, 몇 가지 좀 너무 뽑아왔는데 감사한데. 네. 예. 들을 준비 되셨나요? 조금 잠시만요. 오그라들 수도 예. 있는데. 아니 뭐 저는 오그라들진 않습니다. 아. 예, 너무 감사하게만 생각하는 거지 뭐. 예. 예, 더 이제 좀 잘 만들면 또 보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해주시면. 자, 댓글 하나씩 좀 읽어보면 피터 킴님께서 진정한 뉴스를 보는 느낌이네요. 뉴스라는 게 이런 거다. 모든 스태프분들 고생 많았다고 해주셨고, 아이언 라디오피아님께서는요, 거리의 경제 예전 자료화면 진짜 잘 찾아내네. 자료를 진짜 너무 적재적소에 넣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사실 이제 MBC가 뉴스를 한 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시간이 아카이브. 축적된 네, 거라서. 그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캐내는 게 정말 좀 지난한 작업입니다. 맞아요. 이게 네. 키워드만 넣어서 되는 게 아니고 막 이게 예전에 그때그때 이제 찾아야 돼.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많이 자료들이 네. 누락이 많이 돼가지고 많이 들어가요. 이름으로 해도 잘 안 나오고 네. 뭐 키워드가 좀 잘 안 나오는 편이죠. 네. 그래서 저희도 막 찾을 때 막 아까 이 우마차 이런 거 영국 막 찾으면 야 막 이러고 그 어떤 인터뷰 그걸 함축 광산 무슨 보석해는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희열이 발견했다. 느껴져요. 그리고 어떨 때는 무슨 사건을 할 때 신문을 다 찾아서 그 날짜를 해서 날짜로 이렇게 소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조금 개발하려고 마이닝 같은 약간 그렇죠. 노하우를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프라이머리 레드님께서는요, 무작정 공포 조장도 아니고 실제로 체감되는 현상을 설명해주는 좋은 뉴스다. 이거 막상 들으니까 쉽지가 않네요. 이사나님이 아카이브 영상 보니까 그때만 봐도 생생하네요 하셨어요. 네. 참 경제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 아카이브 영상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동호님이 처음 보는데 굉장히 도움되신다고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추억 여행을 떠난 것 같다는 댓글도 네. 있고요. 네. 이제 보니까 국회 팩트맨과 네. 거리의 경제. 네. 또 이번 주는 앵커로그 아까 나간 이번 거죠? 주는 앵커로그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그 로드맨 스텝 같이 이제 로드맨 거리의 경제 앵커로그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번 앵커로그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만한 휴가철에 네. 있을 만한 좀 내용들이라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해양 해변의 어떤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을 김경호 저희가 앵커가 직접 갔나요? 직접 가서 땡볕에서 땡볕에서 이제 열심히 취재를 해가지고 살이 더 빠졌으면 어떡하죠? 살보다는 약간 피부톤이 좀 걱정인데 앵커인데 저희가 막 좀만 더 하니까 이제 밖에서 좀 힘드시 배도 타시고 막 해가지고 예. 워낙 또 현장에서 또 철수를 안 하십니다. 이게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지금 이제 편집하고 있는데 네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예. 김경호 앵커 극한 직업 기자라고. 네. 네. 마이크 송님이 그래도 또 버텨내겠죠.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 하셨고요. 네. 네. 힌트를 좀 주셨고 그러면은 거리의 경제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거리의 경제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 수사 단계로 보면은 입건이 아니고 네. 약간 내사 단계에서 내사 단계. 왜냐하면 아주 초기. 그죠 초기라서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네. 그 연균 기자가 또 PD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얘기를 해본 결과 이제 어떤 가격 통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간짜장이 언제 생겼는지 간짜장. 간짜장 혹은 유니짜장. 유니짜장. 예.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80년대? 대충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왜 간짜장이 생겼을까? 소비자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생겼을까? 분식 뭐 이런 거랑 관련이 네.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이제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이것만 좀 말씀드리면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간짜장과 유니짜장이 생긴 거는 가격 통제 때문입니다. 예. 이게 짜장면 값을 잡아려고 그쵸, 네. 하다 보니 거기다 짜장면 값은 못 올리는 거예요. 다른 걸 개발해야 되는구나. 예전에 이제 80년대는 소위 이제 약간 속된 표현이지만 물가를 때려잡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쵸. 물가 너 꼼짝마 이런 거거든. 짜장면 값 2,500원. 네. 더 이상 올리지 마.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가격이 통제가 된 건데 인위적으로. 그럼 과연 시장이 이 흐름을 그냥 그대로 갈 수 있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경제로 보면은 항상 부작용이 있고 어떻게든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양파 썰어 놓고 계란 후라이 올려서 이제
간짜장 약간 그런 형태로 아.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헤이드님이 꼼수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강성모님이 신라면과 신라면 블랙의 차이입니까? 뭐 사실 근데 이거는 뭐 소비자의 니즈에 어떤 뭐 부합 이렇게 부응하느냐 이거하고 사실 구분이 솔직히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어렵죠. 저희가 거론하는 어떤 아카이브의 80년대 이 당시의 어떤 물가 통제나 가격 통제에서는 이 굉장히 이제 그럴듯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고 일리가 있다. 예, 네. 저희가 정 의원님은 근데 맛있으니 인정하셨어요. 꽃은 핀다님이 양효걸 기자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되네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근데 보니까 아까 주말은 그러면은 이제 앵커로그, 로드맨, 네. 거리의 경제가 세 개가 한꺼번에 준비하려면 톱니바퀴처럼. 어떻게 너무 부실 것 스태프들이 같아요. 헷갈릴 것 같은데요? 아니 일단은 로드맨은 그 염기현 기자 스타일도 그렇고 일단 갑니다. 그렇죠. 일단 이제 대략적인 주제만 정해놓고 가보자. 그래서 거기서 막 돌아다니면서 약간 저인망식으로 인터뷰를 땁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어를 잡듯이 그냥 네. 지나간 사람을 그러다 잡고 보면 또 이게 막 잡고 귀인이 잡고.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번에도 예. 그 응급 그 의료 그다음에 이제 의료 붕괴를 하는데 이 병원에 사람도 없고 막 하다가 갑자기 차가 쓱 들어왔는데 주차장에서 아이가 이제 아, 공을 아, 맞. 예예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진료 못 받고 또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로드맨이 가서 인터뷰를 조심스럽게 동의를 구한 다음에 했었고 네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의 사례가 현장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일단 로드맨은 좀 시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얻어내는 게 예, 많기 만약에 때문에. 그 현장에서 안 나오면 또 다른 데로 가고 해야 되니까. 그게 로드맨의 특징이자 네. 장점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 짜는 게 사실 좀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거리의 경제 같은 경우 조금 다른 게 거리의 경제는 사전에 기획이 되게 중요해서 그렇죠. 촘촘하게. 촘촘하게 한 다음에 빨리 나가서 이제 인터뷰하고 이렇게 만들어 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케줄을 저희가 최대한 좀 그런 걸 고려해서 짜고 있습니다. 네. 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자, 네, 이제 오늘 컷 타이밍이 이제 좀 나왔습니다. 이거 바로 나왔네요. 예, 댓글에서 바로 컷을 예, 그럼요. 저희는 저희는 댓글을 보고 이 정도면 근데 많이 기다리신 거예요. 네. 그럼 저는 또 아, 기쁜 마음으로 또 컷 당하고 가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효걸 예, 기자였습니다. 항상 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 입장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네. 안 그래도 마이크 송님이 노 반장님 옆에서 지켜보고 계실 듯 하셨는데, 네,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끝내나? 아까 제가 마지막에 사실은 약간 화가 나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로드맨이 고생하는 질문을 왜 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 시간 없는데 오늘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거는. 네. 아니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저의 천일인데. 적은 가까운 데 있었어. 멀리 있지 않았어. 네. 두목님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점수 5점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뭐 선영구님 모셔가지고 뭐 콜라보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있어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라이브를. 이선영 아나운서랑 양호 낯가릴 것 같은데요. 제목을 거리의 손경제. 어때? 괜찮다. 아니면 손거리의 경제? 거리의 성경제 좋은데요? 거리의 손경제 괜찮죠? 좋네요. 네, 네. 거리의 손경제. 그래서 한번 제가 좀 기획을 한번 해봐서 특집으로 한번 네. 2주년 때 한번 특집 편성으로 2주년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거리의 손경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6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를 말씀을 드리면 네. 1192명. 장 제임스님께서 거리의 노숙자 노잽힐이라고 하셨는데 이분 처음 보는 분인데 이제 오시자마자 이렇게 굉장히 격한 표현을 쓰시네요. 네. 그 어제보다 이제 71명이 줄어든 네. 수치예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487명으로 어제보다 33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자정까지 집계를 내일 봐야 알겠죠. 네네. 지금 이제 날도 덥고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의료진들의 과부하가 좀 심해요. 네. 너무 더운데 땡볕에서 막 그럼요.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검사 채취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역학조사관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지금. 네. 네. 네.
자, 그다음에 아이고. 또 하나 좀 황당한 거, 이 네. 풍선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대구가 11시까지밖에 술을 못 먹는데요. 네네. 근데 불과 10분 거리인 경산으로 가는 거야, 사람들이 술 먹으러. 경산은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제한이 없대요, 술. 아 제한이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지, 거리두기 단계 적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원정 술판 버리러 온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 더운 날씨에 술을 그러니까요. 그 늦은 시간까지 드시고 싶을까 네. 싶어요. 네. 근데 아까 보니까 낮에 저희가 오늘 순표의 질문도 하고 라이브 좀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그 찐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또 그 남들한 뉴스도 보고 또 이것도 보시고 굉장히 하루 종일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근데 네, 진짜 하루 종일 감사드립니다. 뉴스 보시면 좀 머리가 아프지 않으실까 싶기도 한데 네. 아까 러블리너님을 제가 본 것 같고 감사드립니다. 네. MBC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네. 미밍님이 대부분 저래요. 다들 자기는 피해를 안 보니까 이기적인 거죠 하셨습니다. 그렇죠. 러블리나님이 저요 하면서. 네네네. 예, 예. 아까 그 저 순표 질문에 계셨죠 거기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자 그리고 그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네. 뭐 한 예를 하나 가져왔는데 인천에 사시는 분이 여수에 있는 그 부모님 댁에 가가지고 바이러스가 이제 그 전파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전파가 돼가지고 뭐 한 지금까지 5명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네. 사실 뭐 이게 비수도권이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보다는 좀 더 느슨하다고 해서 뭐 아까 뭐 경산 케이스도 있지만 굳이 가서 그렇게 뭐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한 1-2주 동안은. 네. 그러니까요. 자 오늘 그리고 아침에 떠들썩했던 뉴스가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거 네. QR 코드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입당식을 했는데 네네. 굉장히 뭐 속도전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당을 한 거죠. 굉장히 사실은. 빨리 네네. 사실은 뭐 8월 얘기 뭐 예상이 좀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냥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QR 코드 찍어서 하는 네. 것도 간단했고 그 여당은 이제 맹공을 하고 있죠. 그 헌법 예를 들어서 이제 감사원장 독립성이 보장된 사정기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에 뛰어드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 사임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국가와 헌법 기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런 약간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계속 삼지대를 이제 도모하면서 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 이제 뭐 속된 말로 선빵을 날린 거예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앞으로 한 2-3주 후나 뭐 한 달 뒤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최재형 너무 이렇게 길다 이름만 얘기할까요? 최재형 부분은 최재형 후보. 네, 뭐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뭔가 이렇게 좀 그 보여준다고 할 경우에 그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약간 쭉 빠질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요게 좀 재밌는 어떤 그런 게 아닐까 싶고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도 사실 갔다고 해서 꽃길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홍준표, 유승민 등등 기존의 잔뼈 굵은 정치인들이 오늘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네. 왜냐면 딱 숨어 있는 거야. 언제 또 돌변 들어와 하고 있는 거죠. 들어와서 이제 잡아먹어서 판을 키워서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격수들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얻을지 보여야 될 것 같고. 네. 자 이재명 여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친문 구애하는 뭐 대통령과 일화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고 이낙연 추미애 두 분은 이제 호남행을 갔어요. 네. 호남을 갔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지율이 이낙연 그 전 대표가 이제 급상승하는 어떤 그게 나오니까 약간 뭐랄까 그 주류 세력 당내 주류 세력에 대한 어떤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여기도 상당히 재밌어요. 제가 보기에는 재밌고. 굉장히 또 이 말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어. 상대방 뜯는 게. 뭐 추미애 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낙연 그 대표한테 빵점짜리 대표였다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막 던지고 있죠. 자 그리고 다음은 그 재난지원금에 대한 어떤 대선 유력 주자들의 입장인데 이재명 지사가 날치기를 해서라도 전 국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날치기요? 근데 날치기는 좀 네. 근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세금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김두관 의원이라든지 뭐 정세균 대표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냐 이게 어이가 없다. 그러면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 저 화장실 갈 건데 뭐하러 밥 먹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세균 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니 퇴임할 건데 왜 대통령 나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약간 앞으로 패러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인데. 뭐 뉴스데스크 할 건데 왜 뉴스프리 데스크해? 뭐 그렇죠. 왜 해 그거를? 아무튼 자 거의 끝났는데 자막만 계속 보여드릴게요. 그냥 오늘부터 킥보드 견인됐고. 그다음에 EU가 탄소 국경세 도입한다고 그래서 네. 우리 기업들의 대책은 어떤지 알아봤고요. 알고 보니 여가부 예산이 35조라는 또 헛소문이 돌고 있어서 네.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자 재밌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네. 네. 7,500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역시 양 기자 팔아야 돼. 양홍경 기자 나오니까 7,500명 오신 거예요 오늘. 네. 네. 금방까지 쭉 하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